안녕하세요. 유여혜의 세상브리핑입니다. 저보고요, 저희 남편이 인사만 잘한대요. 정말 인사 잘한대요. 특히 세상브리핑 시작할 때 인사를 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구독 신청도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구독 눌러주세요. 중국에서요, 달걀 귀신 얘기가 아니라 가짜 달걀 얘기 잘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왜 가짜 달걀을 만들어서 후라이도 삶은 것도 다 가짜였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요. 아니 그 달걀이 얼마 한다고 가짜를 만드냐, 가짜 만드는 게 더 비싸겠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가짜 만드는 게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가짜를 만들까요? 닭은 아플 수가 있죠. 닭은 갑자기 병이 돌 수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올 때는 달걀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이라고 만약에 하면요, 만약에 닭이 아파서 다 같이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원가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손해가 엄청나지는 거예요. 닭이 1000마리가 한꺼번에 죽는다거나 아니면 닭이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는다거나 해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로 달걀을 만들면 재료비는 150원이 들 수 있지만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위험도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중국은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쓰레기 만두 기억나시죠? 마분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똥종이 노란색, 그걸 이렇게 으깨서 만두를 만든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는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어떤 임산부랑 사람들이 수박을 먹었어요. 안에 있는 빨간 수박을 썰어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정말로 복통이 일어나고 아기까지 유산이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농약 덩어리였던 거죠. 이거는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얼마나 농약을 많이 발랐으면 세상에 그 안에 있는 그 열매까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중국에 놀러 가면 참 먹는 게 항상 걱정이 돼요.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근데 여기는 꼭 자막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식당에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자막을 우리 PD님이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업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데도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먹거리 화일이라든지 PD 수집에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제가 부지런해서 직접 취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닭죽 이야기. 삼계죽이, 인삼죽이라고 하죠. 인삼죽에 인삼을 이렇게 다 넣어서 인삼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손님이 인삼을 그 죽에서 끄집어내서 입으로 이렇게 쭉 빼서 핥아 먹고 씹어 먹지 않고 옆에 이렇게 내려놨던 거예요. 접시에. 제가 이제 재현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쭉 먹고 이렇게 놓고 그 인삼죽을 막 먹었죠. 분명히 지금 여기에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인삼이 어떻게 될게요? 네, 곱게 가져가서 다시 다른 인삼죽에 넣어서 들고 나왔답니다. 즉 누군가가 핥아먹은 걸 재활용을 한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뭐 음식 유통기한 지난 것을 썼다, 뭐 상한 것을 썼다, 그것은 기본인데요. 또 많이 있는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먹다 남은 밥 있죠. 그 밥을 다 걷어가죠. 그 다음에 김치볶음밥으로 재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던 김치 있죠? 그 김치를 다 모아서 김치찌개로 변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더 화려한 변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일안주 있죠, 과일안주. 과일안주를 술집에서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먹다 보면 사람들이 수박 같은 거 이렇게 다 안 비워먹고 밑에 이만큼 남죠.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주방으로 싹 가져가서 남은 부위를 썰어서 화채를 만든대요. 그래서 화채를 만드는데, 자, 화채를 먹다가도 남죠? 그럼 국물을 싹 건져서 마요네즈를 넣고 샐러드를 만든대요. 네, 3단 변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닭이 뭐 썩은 닭을 쓴다, 그런 것은 기본이고요. 뭐 냄새 나는 그 재료, 썩은 재료를 쓴다, 이런 거 말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안에서 쏙쏙 나오죠. 근데 보통 기본 3년이 지난 것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튀김에 사용되는 것들은요, 고온에 튀겨주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것들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음식 이야기 어떠세요? 들으면.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4대학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불량식품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불량식품이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요. 그게 무슨 불량식품이에요? 식품도 아니죠. 그것은 음식범죄입니다. 저는 음식범죄는 어떻게 보면요. 물론요, 살인도 나쁘고요, 강간도 나쁘고요, 성추행도 나쁜데, 음식범죄는, 누구에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 대상이 없죠. 와서 먹으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범죄는 무차별이에요. 내가 거기에 정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그 식당에 걸어 들어가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음식을 사 먹으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음식범죄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그러면 음식범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고름우유. 기억나십니까? 고름우유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더니 갑자기 조용해지고 우리는 또 열심히 우유를 먹죠. 또 라면 유지파동 기억나세요? 그때는 라면 절대 안 먹을 것처럼 하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라면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기억에는요, 만두파동도 있었고요. 물 먹인 해삼파동, 또 뭐 농약 먹은 뭐 되게 많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딸기는 농약이 많이 묻어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요. 여름이 아니라 봄 되면 없어서 못 먹죠. 여러분 딸기 계속 먹거든요. 포도도 농약이 많다는 이야기들도 많았었지만 우리는 듣고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도요. 너무 이상하게 먹거리 과일에서 그렇게 제보를 하고 보도가 돼도 또 먹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본 범죄 중에서는 되게 큰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 뒤쪽에 갔더니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더럽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손으로 담배를 피는데 제가 보다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뿐이 아니죠. 손가락으로 머리를 벅벅 긁어요. 코도 만져요. 이렇게 만지는 거 말고요. 정밀하게 코를 이렇게 겨냥하는 거요. 그런 다음에 손을 안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으로. 근데 문제는 식당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대로 또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식당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동네예요. 동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파는 가게가 머리카락 하나 정도 나올 때는 솔직히 뭐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열악하니까, 싸니까. 근데 큰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음식 범죄가 이렇게 만연할까요? 참고로 또 여기서 외국 사례를 들어야 되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유럽에서는 솔직히 전 미국을 안 가봐서 미국은 예를 못 들겠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음식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쓰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정말 먹었던 걸 다시 재활용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요 우리는 잔반을 꼭 버립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되게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써놓은 거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에 쓰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안 이상하세요? 제가 등짝에다가 저는 남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습니다 하고 쓰고 다니는 게 너무 이상한 건데 우리는 그 식당에서 우리는 잔반을 버립니다 라고 적혀있으면 그 식당이 착한 식당으로 보이거든요. 이미 우리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이 착하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을 남기는 음식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잔반 예를 들면 샐러드를 이렇게 먹고 남은 걸 만약에 다시 썼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 넘어요. 5억이.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들어가서 먹었던 사람에게도 굉장히 크고요 징역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벌금 보면요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 또 제품인지 모르는데 콤프레스트 같은데요. 그게 뭐 곰팡이 났던 걸 또 이렇게 썼다 이런 게 기사가 있었는데 법원에서요 괜찮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왜? 다시 뭐 섞어서 다시 고온 건조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곰팡이 고온 건조하면 괜찮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마늘, 고추 그리고 야채는 재활용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식당 가서 마늘 재활용하는 거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썰어진 마늘 접시에 나와요. 그럼 그 접시에 있는 마늘 집을 때 어떻게 집으세요? 젓가락을 해서 한 마늘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그것만 딱 집어 먹지 않고 젓가락 어때? 2개 들었다가 한 개 탈탈 털고 한 개 더 들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재활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소 이런 것까지 다 재활용을 하는데 채소도 저는 재활용하는 게 약간은 찝찝해요. 저는 찝찝해요. 이 방송 용어가 좀 격해지고 있는데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음식에 관해서 후한지 모르겠어요. 식품법이라든지 식품관계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형법상에 식품으로 인한 죄에 대한 게 정확하게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법 만들기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요. 왜 음식 범죄에 관해서는 후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뒤에 마피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 잠시 더민주당인가요 이게? 잠시 남의 집 걱정 잠깐만 제가 해주고 올게요. 서영교 의원이 뭐 가족들을 이렇게 채용했다는 의혹? 진실? 이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마피아죠. 마피아는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가족적으로 한 거예요. 왜? 가족적으로 내가 저 사람 못 믿으니까 가족을 믿는 거죠. 그게 피로 맺어진 사람을 믿는 게 마피아였어요 원래. 그래서 내가 믿는 거죠. 너가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대부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천주교에서 혈연적으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세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완전히 집단을 만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피아의 원조가요. 가족 중심의 사업, 가족 중심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관피아 뭐 또 많았죠. 저번에는 또 뭐 있었잖아요. 소장님하고 할 때 했는데 이게 정말 왜 관피아 말고 소장님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군대에 있는 물건도 했었고 방산비리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마피아적으로 뿌리내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것인데 서영교 의원이 그 자기 방에 가족을 심은 것은 마피아의 원조를 실천한 거예요. 실천력이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식당도 잘 보면요, 음식 범죄도 보면요, 안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어떤 PD수첩의 족발집 얘기인데요. 그 PD수첩에 나갔던 그 PD가 족발집을 방문했대요. 근데 이 족발집에 음식이 지저분하다는 제보를 받고 갔는데요. 인터뷰를 가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걸 온 줄 알았던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완전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이 비법이 뭡니까 하니까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한 다음에 뭘 보여준 거예요. 솥에 진짜 수백 개의 돼지 발들이 들어가서 끓고 있더래요. 수백 개는 뻥이다, 그쵸? 수십 개라고 합시다. 돼지 발이 끓고 있는데요. 그 주인이 그랬대요. 이게 비법이라고. 이 물은 지금 10년째 끓고 있다 그러대요. 그러면 10년째 그 물은 계속 끓고 있는 거예요. 갈지 않고. 그 물에 계속 발을 넣고만 끓이고 있는 거예요. 뭐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비법이 아니라 그럼 그게 깨끗할까요? 그래서 음식의 비법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얘기도 아시죠? 유명한 냉면집에 음식의 비법이라고 해서 재료가 뭐냐고 하니까 소고기라고 했죠.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했더니 소고기 다시다였죠. 그러니까 소고기 맞죠? 소고기 다시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했던 말이 있죠. 소고기 다시다 재료가 소고기 아니었나요? 네, 이걸 웃어야 할지 아재 개그보다 더 웃긴 것 같은데요. 음식 범죄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게 되어 있고 먹었던 거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썩은 물건 다시 쓰는 거 뿐만이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거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 정비되어야 할 때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음식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나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묵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일단 어떤 음식점이든지 한식당에 가면요, 먹은 반찬 한꺼번에 다 모으세요. 돼지국밥처럼 섞으세요. 나부터. 왜?
이게 생활화가 되면요, 모든 걸 섞는 것이 버릇이 되면요, 외국은요 사실은 음식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첫 번째, 접시에 담겨온 것은 접시까지 닦아 먹는다, 외국인들은. 두 번째, 접시에 한 접시의 음식이 다 세팅돼서 나오죠. 먹고 나면 절대 그 안에서 뭘 건져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외국에서도 재활용하는 중국 식당이 있었죠. 중국인 식당. 그래서 많이 벌금 받고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게 백이인지 어딘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식당을 했대요. 외국에 나가서 하다가 음식 재활용하다가 거의 추방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음식은 우리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은 음식은 한꺼번에 모은다거나 아니면 이상이 보일 땐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그래, 나만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최고의 예방은 신고 정신 같습니다. 근데 그래, 나 그냥 잘못 먹었다고 쳐, 다시는 여기 안 가면 돼, 이게 아니라 다시는 이 가게가 식당을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신고 정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드라고 하는 존재의 유통기한이 적힌 걸 보셨습니까? 은근 하드에 유통기한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끔 주인들은요, 냉동실에 있는 것은 절대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냉동실에 있던 것도 썩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썩지 않는 것은 없어요. 고온에 튀겼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먹은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하세요. 관할 구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하는, 이건 독자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신고하는 우리가 있을 때 근절될 수 있습니다. 저는 딴 건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음식 범죄는 정말 싫어요. 특히 제가 설렁탕 집에서 무 먹다가 이빨 자국 보고 그 다음부터는 식당을 못 간 경험이 있거든요. 특히 치킨 있죠, 치킨. 이건 아주 징그러운 얘기인데요.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요, 껍데기가 이게 쭉 당겨져서 껍데기가 먼저 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벗겨지고 살이 딱 남았는데 왜 다리에 이빨 자국이 있을까? 누가 먹었던 거 다시 튀겨놓은 거죠. 그쵸? 너무 싫죠? 제가 봤던 것은, 제일 끔찍한 것은 저는 누가 먹던 무였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요, 진짜 식욕이 완전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탕수육에 들어가는 돼지고기의 정체를 믿지 마라. 또 치킨의 기름은 믿지 마라. 내가 빨리 죽고 싶거나 자살하고 싶으면 치킨을 많이 먹어라, 이러는데요. 절대 치킨집 사장님들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그런 분도 많은데요. 치킨에서요, 뼈에서 검은 피 나오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래요. 근데 이번에 치킨에 사용되는 닭이 정상적인 닭이 아니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음식범죄. 저는요, 음식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무조건 극형에 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형까지는 원치 않는데요, 징역 30년 어떠세요? 아니면 벌금 10억. 벌금 10억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인삼 이렇게 쭉 뽑아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면요, 무조건 벌금을 강화시키면 돼요. 돈 나가는 건 제일 무서워하니까요. 본인이 생각했던 아니면 당했던 음식 범죄 댓글에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왜냐면 또 그 댓글들을 보고 또 방송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했던 경험이 모두 풍부한 건 아닌데요. 뷔페 식당의 음식, 볶음밥 있잖아요. 볶음밥은 볶음밥이 아니라는 건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나오고요. 뷔페 식당, 특히 좀 이렇게 저가형 뷔페 식당에 나오고 있는 연어는 연어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사실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회 종류도요,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도 많고요.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도 그렇고요. 단무지의 비밀 아시죠? 단무지는 굉장히 그 노란색들이 안 좋다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을 또 나쁘게 써서 단무지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음식의 비밀 비하인드 스토리는 끝없이 계속 이어지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